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성제도론 제2장 행정편이 되겠습니다. 행정은 크게 행정의 의의와 행정의 이념으로 나누어서 학습하시겠습니다. 이 장에서 주요 내용은 청소년 행정을 학습하기에 앞서 먼저 일반 행정에 대한 예비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행정은 일반 행정의 개념이 이해될 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행정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국가 작용 중에 입법 작용과 사법 작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형식적인 의미에서 행정부가 실시하는 작용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행정은 국가 실현 및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 외의 모든 활동들을 행정이라고 말합니다. 학습 목표는 행정의 의의를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행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학습 목표를 가지고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의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론에서 행정학에서 이야기하는 행정의 개념을 알아야 하기에 동영상을 2개를 시청해야 합니다. 하나는 교재 중심의 제가 강의하는 것이고, 하나는 유튜브에 나온 내용이긴 하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무원생들 대상으로 일반 행정학에 대한 내용들을 40분 가량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서 실제 교재에서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마저도 좀 더 행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2장에서는 행정의 의의에서 행정의 범위와 성격, 행정학의 행정의 개념, 그리고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개념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행정의 이념, 행정의 이념의 이의, 행정의 이념의 편찬 내용, 행정 이념 간의 우선순위, 행정 이념 간의 관계, 행정과 경영으로 구분하여 학습하는 것으로 크게 2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내용들은 교재 중심으로 하는 행정의 의의와 행정의 이념에 대해서 학습하되, 더 근본적인 행정에 대한 내용들이 학습에 필요하기에 동영상으로 진행될 동영상을 잘 보시면 좀 더 행정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행정의 의의 정의입니다. 행정의 범위와 성격, 행정학에서 행정의 개념, 그리고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개념입니다. 먼저 행정의 의의입니다. 행정의 범위와 성격은 행정은 일반적으로 행정법에서 바라보는 측면에서 행정학에서 바라보는 측면에서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법에서 바라보는 측면과 행정학에서 바라보는 측면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행정이긴 하지만 행정법과 행정학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근대 국가의 태동과 더불어 자유주의적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권력 분립의 원칙이 확립되어 국가 작용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구별된 이후에 성립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에서 자유적 이념에 따라 국가 권력의 견제와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권리 분산의 소산입니다. 즉, 행정은 근대 국가와 함께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이것이 한 개 기관에서 독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 분리라고 하는 견제와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견제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적 내용으로 행정이 생긴 것인데요. 국가 작용이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에서 소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원칙은 행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또한 행정법은 감방학에서 20세기에 이르러 행정법 연구로 대체되어 유럽에서 서행되었는데요. 그 당시 행정은 단순하고 기술적인 경지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일종의 직업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면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이죠. 한편 19세기 후반부터 영미에서 행정의 기능이 확대되면서 행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행정학이 학문으로서 성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의 행정학은 학문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법률 지향적인 유럽과 전통과 영국식 해석 입장에서 벗어나려고 한 것입니다. 즉, 유럽이나 영국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라고 볼 수 있긴 한데요. 그간 학문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실제 현장에서 해석될 수 있는 해석적 입장 가운데서도 절차적 행정 그리고 실현 가능한 행정으로 바뀌어가는 내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행정학의 학문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은 1887년 6월 웰슨의 행정의 연구로서 비교 연구를 제창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의 위치에 있고 직업적이며 포괄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농률적인 간료제 이상적 모델을 정립하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그 결과 행정에서 당파성을 배격하고 합리적 분석과 과학적 접근성을 강조하게 된 것인데요. 우선 행정학의 입장에서 행정을 바라보는 측면으로 보고 청소년 육성이라는 개념이 아직 행정학에서 정립하여 논의하는 선행 연구나 여러 논문에 다루지 않아 간단히 논의함에 거쳐 사회 기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보충해서 학습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로 행정법에서 행정의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행정을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행정은 큰 행정이라면 그 중에 청소년 행정은 일부다 라는 입장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학에서의 행정의 개념입니다. 행정학에서 행정은 만족할 만한 정설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치행정의 이원론과 정치행정의 일원론으로 구별되기도 하는데요. 즉, 과학과 기술을 창조하는 이원론과 정치성을 강조하는 일원론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대로 행정관리설, 정치기능설, 행정형태설, 발전기능설, 신행정학으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지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5가지입니다. 행정학에서 행정의 개념으로 행정관리설, 정치균형설, 행정형태설, 발전기능성,
행정학으로 교재에서는 나누고 있습니다. 교재에서 나누고 있는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행정관리설입니다. 행정을 행정관리서로 보는 입장인데요. 이것은 1980년에서 1930년까지 웰슨 등이 행정을 하나의 관리 분야로서 법이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정치, 행정, 이원론적인 입장입니다. 즉, 행정은 관리한다 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관리 분야 가운데 법과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집행되어지는 관리적 분야, 관리 분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치와 행정을 따로 보는 이원론 입장에서 행정관리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정치균형설인데요. 행정을 정치균형설로 보는 입장입니다. 1930년에 디모과 애플리 등에 의해서 주창된 설로 행정관리설과는 달리 적극적인 정책 결정 및 입법 기능까지 담당하는 정치, 행정 이론론입니다. 행정관리설은 정치와 행정이 이원론적인 입장이라면 정치 기능설은 행정관리설과 다르게 적극적인 정책 결정 및 입법 기능까지도 담당하는 정치와 행정을 함께 아우르는 이론론적 입장으로 정치 기능설입니다. 세 번째, 행정 형태설인데요. 행정을 형태설로 보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1940년대에 사이먼에 의해서 주창된 것으로 행정의 연구에 있어서 가치 판단이나 제도보다는 인간 형태의 경험적, 실정적 연구를 통한 행정하에 과학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새 이원론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그 전에 있었던 정치학 그리고 행정론을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 라는 입장에서 행정관리설, 정치기능설이라고 얘기했던 것에 반해서 1940년대에 사이먼이 실제 가치 판단이나 제도보다도 인간 형태의 경험적, 실정적 연구를 통한 행정이라는 입장에서 행정 형태론으로 본 것입니다. 인간의 형태라는 입장에서 행정 형태론입니다. 네 번째, 발전 기능설인데요. 행정을 발전 기능설로 보는 입장입니다. 1960년대에 발전 행정론자인 에스먼 와이더너 등에 의해서 주창한 것으로 행정이 정치에 대한 우위적 입장에서 스스로 정치, 경제, 사회 발전 목표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정이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역할 담당하는 것으로 새 이론론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즉, 행정이 발전 기능한다 라는 것인데요. 실제 행정이 정치의 우위적 입장에서 스스로 정치, 경제, 사회 발전 목표를 설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정이 국가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발전 기능성이다. 발전적 목표에 함께 동참한다 라는 입장이죠. 다섯 번째, 신행정학입니다. 행정을 신행정학에서 보는 입장인데요. 1960년 말에 반전통주의적인 신행정론 운동에서 비롯된 것인데 1968년 9월 완도와 전통적인 행정학의 반감으로 가치 중심적인 새로운 방향 논의가 되어서 행정의 대외적 관계인 대형성, 소위 고객, 환경 등을 보다 중요하게 신행정이니까 그동안 행정학보다 더 새로운 신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다루는 것이 중요시하는 것은 능률성, 효과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지향하고 공통된 특징으로는 적실성 있는 그때 적절한 내용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행정의 추구 그리고 실정주의에서 탈피하는 것,
환경적 격동성의 적응, 사회적 형평성, 광범위한 참여, 자치 규범의 중시, 동태적 환경 등이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용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회 전반의 모든 내용들을 포괄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하여튼 적실성 있는 그때그때 맞는 행정을 추구하고, 그리고 실정주의에서 이제 실제 뭐 정교되거나 나타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현황에 맞게끔 돼야 된다. 그리고 환경적 극동성에 적응해야 된다. 사회 변화에 따라서 맞춰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고 광범위한 참여, 가치 규범을 중시하고 동태적 환경 등이 행정에서 바라보는 행정의 개념입니다. 행정에서 바라보는 행정의 개념을 5가지로 봤습니다. 행정관리설, 정치기능설, 행정형태설, 발전기능설, 신행정학으로 교재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법에서 행정의 개념인데요. 행정을 행정법학자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행식적 의미와 행정과 실적 의미의 행정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요. 크게 형식적인 의미에서 행정, 그리고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 2가지로 나눈다는 겁니다. 먼저 형식적인 의미의 행정은, 형식적인 의미의 행정이란 행정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기능과 관계없이 제도나 조직상의 권한을 토대로 행정을 인식하는 입장으로 보는 것과 국가의 3대 기능인 입법, 집행, 사법 중 사법부가 주로 담당하는 집행을 정의할 수 있는 게 행식적 의미에서 행정이라고 본다라는 내용으로 교재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2번째, 실질적 의미의 행정인데요.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이란 행정의 구유, 성질과 그 기능을 중심으로 행정의 개념을 파악하려는 입장. 이 입장은 부정설, 긍정설, 다수설로 설명되어집니다. 먼저 부정설인데요. 부정설은 법 단계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 잉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크게 3가지로 나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설, 그리고 긍정설, 그리고 다수설입니다. 부정설에는 법 단계설, 기간 양태설이 있고요. 긍정설에서는 소극설, 적극설, 그리고 결과 실현설, 결합설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3번째, 다수설이 나오는 것이죠. 먼저 부정설입니다. 부정설은 부정설에서 법 단계설이란 켈젠이 주장하는 입법은 헌법의 직접적인 작용이고 행정, 사법은 헌법의 간접적 작용으로 본질적 차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러한 행정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게 입법이며 행정과 사법은 헌법의 간접적인 작용으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 단계설에서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라고 본다는 거죠. 2번째, 기간 양태설이란 머커리 주장으로 입법은 협의체 기간, 그리고 사법은 독립체 기간, 행정은 상하 계층의 기관과 같이 기관의 모양이 다를 뿐이다. 입법은 합의하는 합의기관, 사법은 독립된 기관. 그러니까 법에 따른 내용들 가운데서 이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라는 입장에서 법률적 조항 여부를 판단하는 독립된 기관이고, 행정은 상하 계층의 기관이기 때문에 모양이 다를 뿐이다. 협의체, 독립체, 그리고 계층체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게 부정설 가운데서 크게 2가지로 나눴습니다.
두 번째, 긍정설입니다. 긍정설은 소극설, 적극설, 결합 실현설, 그리고 결합설이라고 나눈다고 했는데요. 실제 소극설은 다른 말로 국가 공권설 또는 공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설은 국가 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을 행정이라고 한다. 전체 가운데 입법, 사법을 제외한 모든 내용들은 행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소극설입니다. 적극설은 다른 말로 목적설 또는 이익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설은 오토마이어가 주장한 학설로 국가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입법 작용도 그리고 사법 작용도 아니라는 설입니다. 실제 국가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기 때문에 입법, 사법이 아니다. 그냥 행정이다 라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는 적극설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설입니다. 세 번째, 결과 실현설인데요. 다른 말로 양태설 또는 성질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르노가 주장하는 학설은 법 아래 국가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능동적이고 형식적인 국가 활동설이 결과 실현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극설과 다르게 비행정 능력을 제외한 적극설에 따라 행정의 개념적 징표를 구체화하자는 설로 결합설입니다. 로스의 정의론에 의하면 자유 그리고 평등, 자유는 우파적인 내용이고 평등은 자유적인 내용입니다. 자유의 제1원칙은 기본적인 자유의 평등, 그리고 제2원칙은 차등 조절의 원리. 제2원칙인 차등 조절의 원칙에서 기회 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최소 극대화의 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정의론도 있다라는 입장에서 실제 정의라는 개념과 그리고 행정이라는 입장에서 우리는 더불어서 함께 잘 판단하고 이해해야 될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수설이 있는데요. 다수설은 포르스트호프가 주장한 학설로 행정을 정의할 수 없고 다만 기술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설을 다수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을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부정설, 긍정설, 다수설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크게 행정의 의미입니다. 행정의 의미의 의, 행정 의미의 변천 내용, 행정 의미 간의 우선순위, 행정 의미 간의 관계, 행정과 경영의 구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 행정의 의미와 행정 이념의 의의입니다. 행정 이념의 의의는 먼저 행정 이념이란 행정 발전의 평가 기준으로 흔히 행정은 어떠하여야 된다든가 바람직 행정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지침이 되는 것 또는 그 이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상을 제시하는 것을 행정 이념의 이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정 이념의 변천 내용인데요. 행정 이념의 변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으로 나누어서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정 이념의 변천 내용으로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합법성이란 행정 이념의 내용인 합법성은 행정 활동이나 과정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률 적합성을 지니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합법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합법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능률성입니다. 능률성은 행정 이념의 내용을
행정 이념의 내용은 능률성을 추구하는데요. 이 능률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투입에 대한 산출 비율, 즉 적은 투입으로 산출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산출을 성취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민주성입니다. 행정 이념의 내용인 민주성은 행정 과정의 민주화를 통하여 국민 의사가 우선하고 국민 의사를 존중, 반영시키는 행정,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한 행정,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을 의미하는 입장에서 민주성입니다. 네 번째, 효과성인데요. 행정 이념의 효과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의미로서 효과, 어떤 목표를 달성했느냐, 그런 목표 달성의 의미로 이야기하는데요. 행정이 어떠한 시기에 성취하고자 내세운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여야 한다는 개념으로 효과성이라고 봅니다. 즉, 행정의 이념이 변천되었고 변천한 내용을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이라는 입장에서 교재에서 정의한 내용대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행정 이념 간의 우선순위인데요. 행정 이념 간에도 어떤 이념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행정 이념 간에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과 행정 이념 간에 우선순위가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먼저 행정 이념 간에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은 행정 이념 간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행정의 기능을 목표, 수단의 관계에 연결시킨 다음 목표 가치에 적당한 행정 이념이 수단 가치에 적당한 행정 이념에 우선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수련시설의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목표를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참여를 우선시하여 성급한 의사결정에 의한 참여보다는 민주적 운영 절차를 결정한 후에 다양한 하위 수단으로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의 평가나 모니터링의 심사, 제안 등의 시적절하게 능률적으로 처리하여 그 결과물로서의 많은 청소년들이 질 좋은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확대되도록 효과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으로 민주성, 청소년 프로그램의 평가나 모니터링하는 능률성, 그 결과 청소년들에게 질 좋은 프로그램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성,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행정의 이념을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죠? 그 중에서 민주성은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그리고 능률성은 프로그램의 평가와 모니터링이고, 효과성은 질 좋은 프로그램을 참여가 확대되는 내용에서 효과성이다라는 입장에서 설명되어지는 게 행정 이념 간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행정 이념 간의 우선순위가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행정 이념 간의 우선순위가 없다고 보는 입장은 시대적 요청과 정신 또는 국가적 사항에 따라 보다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이념에 있어서 나라마다 시대마다 그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근거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만일 청소년 정책 주무부처인 A부처에서 청소년 활동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전국 도처에
설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예산 사용 등을 적게 배정하면서 많은 지역에 청소년 시설을 설치하였더라면 능률적으로 할 수 있지만 시대 요청으로 청소년 시설이 많이 설치하는 것을 일단 유보하고 청소년 문제의 하나인 인터넷 중독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로 인터넷 중독의 청소년들을 진단,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는 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다면 행정 이념 간의 우선순위는 시대적 변화나 요청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우선순위 결정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청소년 시설을 많이 넣을 것이냐, 청소년 문제 중에 하나가 인터넷 중독이니까 그런 청소년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라는 입장에서는 우선순위를 나누기는 곤란하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게 됩니다. 네 번째, 행정 이념 간의 관계입니다. 행정 이념 간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 그리고 갈등적 경우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이념 간의 조화 가능성에 대해서 나눕니다. 즉, 행정의 이념 관계에서 크게 세 가지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행정 이념 간의 갈등적 경우가 있다. 행정 이념 간의 조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처음, 행정 이념 간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입니다. 행정 이념 간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합법성과 민주성이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능률성과 효과성은 목표에 신속하고 경제적인 성취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동일 차원에서 조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갈등적인 경우인데요. 행정 이념들 간의 갈등적인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성이 가치 함축적인 개념이고 능률성이 수단 함축적인 개념이라는 데서부터 비롯하여 민주성이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반면 능률성은 효과성을 목표 성취에 치중하는 나머지 정당한 절차를 구추장스럽게 여기는 데서 민주성은 능률성과 갈등 관계에 있으며 합법성이 절차를 강조하고 효과성은 목적을 강조할 때 갈등 관계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을 강조한다면 합법성은 절차를 강조한다 라는 입장에서 두 개가 갈등적 관계가 놓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능률성이라는 효과를 목표 성취적인 입장에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민주성은 능률성과 갈등 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행정 이념 간의 조화 가능성입니다. 행정 이념 간의 조화 가능성인데요. 이것은 행정 이념들이 같은 방향으로 조화되는 경우 문제가 없으나 갈등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이념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높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조화될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때 그때의 시대정신에 비추어 강조되는 행정 이념을 중심으로 조화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행정 이념 간의 조화 가능성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과 경영의 구분인데요. 행정과 개념에 유사한 점이 있고 또한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과 경영에서 유사점은 관료제 성격, 관리 기술의 적응성, 관리적 성격이라고 교재에서 나오고 있고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으로 가치 추구, 권력성 여부, 독립성 여부, 신분 보장 여부, 정책 결정 공개성,
운영 수준과 지도력의 차이점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운영 수준과 지도력의 차이점은 운영 수준, 지도력은 경영과 지도를 비교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는 경영과 행정의 구분입니다. 먼저 유사점인데요. 행정과 경영, 행정은 공행정, 경영은 사행정이라고도 나누기도 합니다. 관료제 성격, 관리 기술의 적용성, 관리적 성격 면에서 유사점도 있고, 그 유사점은 먼저 관료제적 성격이다. 행정은 경영이 대규모화함으로써 관료제적 성격을 갖게 되는 유사점이다. 큰 규모로 이루니까 조직이라는 관료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 관리 기술의 적용성입니다. 행정은 경영과 마찬가지로 목표 달성 과정에서 능률성을 강조하는 점에서 유사한데요. 예를 들어 과학적 관리법, 연기준 예산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관리 기술의 적용성이고요. 세 번째, 관리적 성격입니다. 관리적 성격은 경영이 그 본래의 성격을 관리성이라 한다면 공행정도 관리성 이외의 관리의 권력성을 갖고 있지만 현대 행정은 권력적 성격보다 관리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으로서는 관료제적인 성격이 있고 관료 기술이 적용되며 관리적 성격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행정과 경영이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행정과 경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과 경영을 추구하는 가치, 독립성 여부, 신분 보장, 정책 결정의 공개성, 운영 수준과 지도력에 따라서 차이점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추구하는 가치에서는 행정은 공익을 추구한다면 경영은 이윤, 사익을 추구한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 권력성 여부인데요. 권력성 여부는 행정은 정치 권력을 내포하고 강제적인 반면 경영은 정치 권력을 지니지 않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권력성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독점성 여부인데요. 행정은 독점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쟁력이 없거나 극히 제한되고 비효율적이며 봉사의 질이 저하되기 쉽습니다. 반면 경영은 독점성을 지니지 어렵고 경쟁성이 높고 효율적이며 봉사의 질이 높다. 경영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죠? 시장 경제 원칙이 추구된다라는 입장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신분 보장 여부인데요. 행정은 법률에 의한 신분 보장이 되는 반면 경영은 조직 책임자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해직, 해고라는 입장에서 신분 보장이 덜 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정책 결정의 공개성입니다. 행정은 정책 결정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데 있지만 외교, 국방상의 비밀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개가 원칙이다 라는 입장인데요. 경영은 일부 공개성이 있지만 타 회사의 경쟁으로 대부분 결정은 비밀리에 이루어집니다. 영업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죠. 여섯 번째, 운영 수준과 지도력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건데요. 먼저 운영 수준이라는 입장에서 행정은 경영자가 결심한 사항 내지 제시하는 명령을 시행에 옮기는 집행 수준이라고 한다면 경영은 보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여 각 활동을 위한 수행인의 선정, 변화를 촉진하고 실제로 과업이 수행하고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운영 수준을 말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행정은 조직 내에
상하 계층 인사에 수행하는 과업이다 라는 입장에서 행정이랑은 직제, 그리고 상위 계층이 인사를 수행한다. 기존 질서 유지적 행위와 적용, 큰 틀에서 기존에 해왔던 내용들을 유지하는 행위와 작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상 유지적, 사후 대응적, 현상의 해오던 걸 유지하는 것과 또 무슨 내용들이 생기면 그에 따라서 사후 대응적인 활동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반 법으로 만들어진 수립된 계획이나 먼저 만들어진 계획에 따라서 계획이나 정책을 지종하는 것이고요. 확실성 및 객관적, 법적 제약 및 강제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공익 추구가 행정입니다. 이에 반해서 경영은 조직 내 상위 계층 인사의 수행 가업이 아닌 조직 내 하위 계층의 인사의 수행 가업이 경영에 포함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의 기존 질서의 유지적 행위 및 작용에 반하여 경영은 발전지향적 행위와 작용입니다. 기존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세대의 그러한 전략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현상 유지적, 사후 대응적 행위가 행정이라면 경영은 미래지향적, 사전 대비적 행위다. 미리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한다 라는 거죠. 일반 수립된 계획 및 정책의 집행 치중이 행정이라면 경영은 계획 입안 및 정책 수립에 치중한다라는 입장에서 먼저 이루어진 대로 집행하는 내용이 행정이라면 경영은 먼저 계획하고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이다. 확실성 및 객관적 법적 제약 및 강제성이 행정이라면 경영은 고도의 불확실성 및 주관적 융통성이 발휘되어져야 되는 게 경영입니다. 그리고 공익 추구가 행정이라면 경영은 경제적 이득 추구가 사익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내용이 해당됩니다. 다음 경영과 지도력의 비교입니다. 경영은 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do the thing right 로서 현실 유지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지도력을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수행한다라는 것으로서 조직 업무에 대한 가치 판단과 조직 변화의 강조를 하는 데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코드는 경영은 첫째, 기획 및 예산 기능, 조직 및 충원 기능, 통제 및 문제 해결 기능을 수행하고, 둘째, 경영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법칙이 있으며 이해관계자들이 기대하는 단기적 성과를 이루어내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것에 반하여 지도력은 방향 설정, 인적 자원의 집중화, 동기 유발 및 사기 진작을 수행하고 혁신을, 그것도 극적인 혁신을 이루어내면서 극히 바람직한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말합니다. 경영은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로 기획 예산의 기능, 조직 및 충원의 기능, 통제 및 문제 해결의 내용으로, 기획 및 예산의 기능은 목표 설정을 위해 세부 단계 및 일정 계획 작성, 이에 따른 예산 배정이 기획 예산의 기능이고, 조직 및 충원의 기능은 계획 집행을 위해 조직에 얼개를 짜고, 그러니까 조직을 형성한다, 조직을 편성한다, 사람을 배치하고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내부 규정과 절차를 만들어 성과 측정을 개발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조직 충원 기능입니다. 통제 및 문제 해결은 얻어진 결과와 처음 계획의 차이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지도력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방향 설정, 인적 자원의 집중화, 동기 유발 및 사기 진작입니다. 먼저 지도력의 방향 설정은 비전을 개발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게 지도력이고요. 두 번째,
인적 자원의 집중화, 조직 구성원들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조직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과 전략을 이해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혁신 지도부 팀 구성을 해당합니다. 동기 유발 및 사기 진작은 조직 구성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정치적인 관료주의적인 내용들을 저해할 수 있고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독려하는 게 지도력이다 라는 입장인데요. 오늘날 양자 간의 한계가 명확히 설정되기는 곤란하며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영, 지도자, 즉 양자가 함께 있어야 된다. 제3자 대두, 즉 청소년 정책연구원, 청소년 단체, 시민단체, 적립사단체 등이 행정과 경영을 더더욱 친밀하게 형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했던 내용들 가운데에서 토론 문제로 행정의 의의를 적극설 측면에서 설명해보고 행정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위임 행정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는 것으로 해주시면 합니다. 오늘 수업의 내용은 좀 전에 보셨던 행정의 의, 행정의 범위와 성격, 행정학에서 그리고 행정법에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행정학에서는 크게 5가지 행정관리설, 정치기능설, 행정행태설, 발전기능설, 신행정으로 이야기했고 행정법에서 행정은 형식적 의미에서 행정,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이었습니다. 행정의 이념은 행정의 이념의 의, 변천 내용, 우선순위, 행정 이념 간의 관계, 행정과 경영을 구분하는 내용으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학습의 내용은 짧은 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교재에 대한 내용들은 함축적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학습하시고 기본적인 행정에 대한 이해는 다른 동영상으로 해서 수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2개의 동영상을 시청하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수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